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윌리엄 플레이페어라는 분이 만드신 예제 이전에 만든 건데, 이거는 이제 지금 좁은 의미에서 인포비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그린 것도 아니고 인터랙티브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는 이 데이터는 뭐냐면 엑스포트,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을 동인도에 대한 수출과 수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차이가 이제 뭐 이득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만약에 사용자의 태스크가 수출과 수입의 경향을 확인하는 것이라 그러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비주얼 매핑은 굉장히 좋은 비주얼 매핑입니다. 보시면 라인 차트로 이렇게 두 개가 있고, 하나가 수출이고 하나가 수입이고요. 그리고 X축이 시간이니까 시간에 따른 추이를 볼 수가 있겠네. 굉장히 좋은 차트인 것 같아요. 개발자가 이 태스크만 가지고 태스크를 보지도 않고 만약에 이걸 구현했다고 하더라도 운이 좋게 이 태스크랑 잘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스크는 꼭 추상화를 통해서 개발자 입장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태스크가 사용자가 원하는 태스크가 엑스포트랑 임포트의 차이를 보는 그런 태스크를 만약에 실제로 원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런 정보시각화 디자이너 또는 개발자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만들겠죠? 이 태스크를 모르고 있으니까 예전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사용자는 차이니까 이 높이를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이걸 보면서 이제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이제 제가 실제로 그려지진 않지만 머릿속에서 점점 이제 좀 차이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다시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가 여기 다시 좀 좁은 것 같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가 매저를 하겠죠. 이 차이를. 그렇지만 실제 이 차이를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아까처럼 이런 형태를 따르는 건 맞는데, 여기 보면 이런 약간 언덕이 하나가 있어요. 굴곡이 있네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저희는 인간이 이걸 보면은 바이어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길이를 해석하게 돼요. 두께를 해석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지만 실제로 이 차트의 정확한 해석은 이 높이를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높이를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구간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왼쪽 차트만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 굴곡을 모르고 의사결정에 반영해 버릴 수도 있겠죠. 이런 굴곡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용자의 태스크에 따라 가지고 사용되는 시각화가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태스크가 이 차이를 보는 태스크가 있다고 하면 이뿐만 아니라 이 차이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이거를 이제 뺀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이걸 이제 explicit encod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예제는 이 차이가 implicit 했어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죠.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눈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차이가 일어나는 태스크가 중요하다 그러면 오른쪽처럼 다시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따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태스크에 따라 가지고 디자인의 좋고 나쁨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태스크를 모르는데 이 시각화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시각화만 보고 이 시각화가 좋은 시각화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좋다 나쁘다 답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태스크가 뭔지 주어지지 않으니까. 물론 일반적으로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 사용자 도메인 시츄에이션이 어떤지에 따라 가지고 답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보 시각화가 무엇이고, 정보 시각화 모델이 정보 시각화에서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 모델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정보 시각화 시스템들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디자인되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또 저희가 강의에서 다룰 게 뭐냐면, 지금 계속 이렇게 요약을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 이걸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루고 싶은 내용은 어쨌든 시각화라는 게 눈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이 정보가 뇌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처리가 될 텐데, 이때 이 인간들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인간은 되게 많고 다양해 보이지만 넓게 보면 대부분 다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같은 곳에서 실수를 하고 같은 곳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뭐 심리학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정보 시각화 디자인에서 고려해야 되는 그런 특성들을 간략하게 제가 나중에 더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인간은 pre-attentive processing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글이 있잖아요.
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이렇게 쭉 읽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을 나중에 관찰을 해보면 왼쪽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연속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딱딱 끊겨가지고 움직입니다. 실제로는 어쨌든 이렇게 쭉 움직이면서 보는데 이게 선형적으로 본다는 거죠, 글을. 그런데 어떤 특성들은 굉장히 수도 많고 넓은 범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뭐 해서 150ms 0.15초 안에 병렬적으로 딱 볼 수가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비주얼 팝 아웃이라고 부르는데, 팝 아웃이라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딱 보면 딱 떠오르는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음 이제 슬라이드에 숫자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 중에 3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 보세요. 자, 지금 3이 몇 개죠? 대답 못 하셨죠, 아직? 왜냐하면 지금 이 정보는 저희가 이렇게 읽으셔야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쭉 읽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 보면 막 3을 세고 계시겠죠? 하나, 둘, 셋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3을 찾는 태스크가 있다 그러면 효과적이지 못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3이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3이 몇 개죠? 6개라고 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맞죠? 제가 실제로는 계속 지금 이 강의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슬라이드를 예를 들어서 0.2초만 보여줬다 가리더라도 여러분들은 6개 또는 5개라는 답을 아마 하실 겁니다. 되게 놀랍죠? 왜 이거에 아까랑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3에다가 빨강 색깔을 칠한 것밖에 없는데, 이 빨강 색깔이 몇 개인지를 금방 안다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이게 이제 굉장히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이 왼쪽 위부터 아래까지 쫙 움직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래쪽, 오른쪽까지. 그래서 동시에 몇 개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을 이제 프리어텐티브 프로세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 이렇게 색깔 같은 경우에는 프리어텐티브 프로세싱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나중에 보겠지만 채널 중에 하나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인간이 또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3이 6개네? 3이 6개입니다. 답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 빨간 색깔로 표시되지 않은 3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보고 사람이 몇 개인지 물어보면은 다들 6개라고 답을 해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는 거죠. 아, 3은 빨간색이구나. 굉장히 하면 안 되는 그런 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핑을 만들 때는 이렇게 인간이 실수하기 쉬운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가지고 이런 게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이런 시각적 자극을 받아들일 때 뭘 하냐면, 인간은 절대적인 차이나 절대적인 값을 읽는데 능숙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눈과 이런 비전 시스템, 이런 시각적 시스템은 이런 상대적인 차이를 받아들이는 데는 건 굉장히 민감한 차이도 잘 받아들이는데, 절대적으로 어떤 값이 뭔지 읽는 거는 그게 길이든 색깔이든 뭐 밝기든 잘 못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A랑 B를 보시면 이 뭐가 더 길죠? 아마 A가 좀 더 유심히 보시면 이제 A가 더 길다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 A와 이 B를 보면 어떤 게 더 긴지 보실 수 있나요? 아마 이 파란 색깔을 비교하는 거는 조금 어렵더라도 이 흰색 비어있는 부분을 비교하면 이게 흰색이 더 짧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A가 더 길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걸 비교할 때 그냥 단순히 인간이 이런 절대적인 차이를 비교하는데 특화되었다 그러면 이 경우나 차이를 인지하는 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파란 부분의 차이나 흰색 부분의 차이나 똑같은 숫자니까요. 그렇지만 이 A랑 B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이가 이 전체 자극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요. 이 흰색 부분 두 개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같은 차이더라도 이 길이의 차이가 이 전체 흰색 자극에서 차지하는 이 비율이 이 A 경우보다 B 경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자극에 따라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 차이를 인지하기 때문에 이 전체 길이가 짧아지면 같은 차이더라도 상대적인 비율은 커지게 되고, 인간은 그래서 쉽게 차이를 인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를, 그리고 상대적인 게 상대적으로 뭔가 비교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어떤 길이를 만약에 만약에 이 길이가 데이터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 A랑 B 같은 경우에 둘 중에 비교하라 그러면 B가 더 나은 겁니다. 왜냐하면 A에서 이게 뭐가 더 긴지도 지금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B 같은 경우에 좀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 A랑 B의 이 아래쪽을 맞춰가지고 이 끝에 이 길이만 가지고 차이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인코딩 기법이겠죠. 실제로 이 세 개는 나중에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면
이 C가 제일 좋은 결과를 내고 이렇게 높이 이 위치의 차이를 가지고 데이터 값을 읽는 거는 인간들이 굉장히 잘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대적인 판단은 이 맥락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높이뿐만 아니라 이런 색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지금 보시면 이 A와 B를 비교해 보시면 색깔이 어떤 게 더 어두워 보이나요? A가 더 어두워 보이죠? 저도 그렇게 보여요, 지금. 그렇지만 이걸 실제로 죄송합니다. 이 A랑 B를 이렇게 띠를 둘러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색이 같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 이 그림을 보면 뭔가 이 사람은 이 A와 B 이 두 패치의 이 색깔 RGB 값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거죠. 아, 이게 체크 문이네. 체크 문이라서 여기 검정색이 있는 칸이고 여기는 흰색이 있는 칸이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물체가 있고 이 물체의 그림자가 보이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 A가 B보다 더 어두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 착시 현상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이런 A랑 B가 이 색깔이 데이터의 어떤 특정한 정보를 보여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시각화예요. 물론 이건 시각화는 아니지만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A랑 B가 실제로 색깔이 같은데 같은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는데 인간은 A가 더 어둡다고 느끼잖아요. 그럼 더 큰 값이 매핑되었다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인 또는 맥락을 고려한 것들이 인간 인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각화를 디자인해야 되는지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또 인지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컬러 컨스턴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희는 색깔을 인지할 때 역시 여기도 맥락을 고려해서 색깔을 인지하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검정색의 쉐이드였잖아요. 회색부터 뭐 검정 색깔의 그런 차이였는데 빨주노초 파남보의 경우에도 그런 색깔의 경우 휴라고 부르는데 그런 색상의 경우에도 인간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고 또 맥락을 고려해서 저희도 모르는 새에 그 맥락을 고려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뇌가. 그래서 이건 어떨 때 유리하냐면 예를 먼저 볼게요. 지금 또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던 사실인데 이 드레스가 이게 검정색과 파란색으로 이제 있는 그런 드레스인지 그게 아니면 흰색과 황금색 또 노란 색깔로 있는 드레스인지가 이제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검정색과 파란색 드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검정색과 파란색인데 노란 색깔 조명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검정색과 파란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닌 사람은 이제 흰색과 노란 색깔 드레스인데 이렇게 남색깔의 어두운 조명이 들어와서 이게 이 색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지금 아마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보더라도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실제로 같은 색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어보면은 색이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뭐냐면은 지금 조명을 이 이미지로부터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예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잘못되게 예상을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인간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 야생에서 뭐 이 색깔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의 정보를 얻었을 거예요. 가령 사과가 빨간 색깔이라면 먹어도 되고 뭐 갈색깔이라 그러면 썩었으니까 먹으면 안 되고, 그렇지만 대낮에 빨간 색깔 사과는 먹어도 되는데 그리고 갈색깔 사과는 먹으면 안 되는데 동굴에 들어갔을 때는 갈색깔 사과도 먹어도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빨간색인데 이 동굴이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빨간색 걸로 보여서 이게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이 라이트닝 컨디션, 그러니까 이런 빛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 색깔이 실제로 절대적인 색깔은 다르지만 이 빛 조건을 상쇄시키고 실제 색깔을 알아내는데 굉장히 인간이 그걸 잘해요. 그래서 이런 흰색 컵은 어두운 방에 들고 가더라도 흰색으로 보실 거예요. 실제로는 아마 빛이 없으니까 회색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흰색으로 잘 보실 겁니다. 그게 상대적으로 맥락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보 시각화에 돌아왔다 그러면 그 상대적으로 뭔가를 평가하는 것 때문에 정보를 잘못 인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경색과 전경색을 이렇게 다 정보를 인코딩 해버리면 이게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사용한 사람이 그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정보를 왜곡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나중에 색깔을 배울 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건 separability, 분리 가능성에 대한 건데, 이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데이터를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 채널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런 지금 원의 특성에 데이터를 하나씩 매핑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원들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원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애들은 이 x 값이 좀 작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x 값이 좀 큰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원들의 색깔도 다르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빨간 색깔 원에만 집중해 보세요. 딱 하면 원 4개 있고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바로 구분될 겁니다. 맞죠? 왼쪽에 있는 원들만 보세요. 그럼 왼쪽에 4개 있는 거 바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위치 채널과 이 휴, 그러니까 이 색상, 빨간색, 파란색 색깔 이 색상 채널은 구분이 가능해요. 구분이 가능하다는 게 저희 뇌에서 따로 볼 수가 있어요. 따로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크기와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간섭이 있어요. 크기와 색깔이 예를 들어 여기서 보라 색깔 원에만 집중해 보세요. 또는 파란 색깔 원에만 집중해 보세요. 작은 원에만 집중해 보세요 라고 하면 이때보다 왼쪽에 있는 원에 찾는 것보다 여기서 작은 원들을 찾는 게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조금 간섭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width랑 height, 그러니까 너비와 높이는 조금 더 간섭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원이 4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원이 있고요, 작은 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긴 원이 있고 가로로 긴 원이 이렇게 타원이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4개가 다 따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마 3가지 정도의 그 레벨로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녀석, 좀 중간 녀석, 작은 녀석 이렇게 3개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섭이 좀 더 심해가지고 이렇게 가로와 원의 타원의 가로와 세로에 각기 다른 데이터 2개를 이제 2차원에서 뭐 키와 나이 같은 걸 매핑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나이를 매핑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게 독립적으로 이 각각의 너비와 높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원의 너비를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좀 더 심한 경우에는 뭐냐면 이 원들의 이 색깔 중에서도 RG, 그러니까 빨강 색깔 0부터 255일 거고 G도 0부터 255일 건데 이 2개에다가 어떤 특정 데이터를 매핑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되게 사용자가 인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초록 색깔 원들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은데 보라색도 있고 빨간 색깔도 있고 되게 헷갈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색깔 중에서도 이 R 채널, 빨간색 채널과 G 채널, 초록색 채널은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똑같은 두 차원의 데이터, 2차원의 데이터를 매핑을 했는데도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각 차원별로 인지가 가장 쉽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각 차원별로 인지가 가장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separability의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가지고 데이터 시각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이거는 어떤 점들 고려해야 되는지 쭉 나열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각화를 디자인할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제 expressiveness랑 effectiveness라는 이런 조건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expressiveness는 뭐냐면 데이터에 있는 것들을 모두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뭐 있는 것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없는데 그거를 뭔가 느끼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effectiveness는 뭐냐면 그걸 보여줄 때도 효과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도 다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 자동차별로 제조 국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소나타는 뭐 한국이고, 뭐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박스터는 뭐 독일이고,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고, 여기 보면 볼보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조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죠? 이게 과연 좋은 시각화일까요? 지금 어쨌든 바차트로 보여주고 있는데 각 차별로 이 차의 끝이 존재하는 곳을 읽으면 이게 이제 나라가 된다는 점에서 뭔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 시각화는 단점이 뭐냐면 이게 뭔가 바 차트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보여주다 보니까 길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길이가 뭔가 의미를 할 거라고 뭔가 이런 착시 현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뭔가 이런 게 있다는 그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잘못된
그런 잘못된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볼보 같은 경우에는 좀 기네, 근데 머스탱은 좀 짧네, 볼보가 더 좋은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물어보면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는 이 나라의 값별로 다른 건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보면 이거는 사용자의 태스크가 뭔지에 따라 갈린 게 아니라, 아까 태스크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만 사용자의 과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제 시각화 자체만 봐도 기존에 저희가 알려져 있던 그런 시각화를 디자인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에 대해 따라 봤을 때 틀렸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 자체로도 약간 잘못된 시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워볼 거고요. 네, 그리고 각 데이터별로 어떤 채널에 매핑하면 좋을지도 다뤄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퀀터테이티브한 거, 가령 뭐 -3, 0.2 같은 숫자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길이, 각도, 기울기, 너비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잘 구분을 하고, 오디널한 거는 이제 범주인데 범주 중에서도 순서가 있는 범주. 예를 들어서 1단계, 뭐 2단계 이런 것들 있잖아요. 1.5단계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범주인데 1등급, 2등급 같은 경우도 범주겠죠. 이럴 경우에 이런 데이터를 보여줄 때는 뭐 포지션, 덴시티, 그 밀도, 아니면 뭐 세츄레이션, 채도, 휴, 색상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인간들이 가장 좋다. 잘 인지를 잘한다. 노미랑 같은 경우에는 범주인데 순서 없는 범주. 뭐 남자, 여자 또는 나라 이름들은 뭐 알파벳 순서를 만들 수는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나라 간의 거리는 그렇게 따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보여줄 때는 위치, 다음에 휴, 뭐 그러니까 색상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열을 해서 좋은 효과적인 그런 인코딩을 써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좋다. 이런 순서들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네, 제가 한 학기 동안 배울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따와가지고 제가 이제 슬라이드가 있으면 슬라이드에서 조금씩 좀 따와가지고 한번 보여드렸는데, 아마 지금 이렇게 보시기에는 이게 이 슬라이드들이 각 단원들을 대표하는 그런 예제들이다 보니까 되게 이 큰 그림이 뭔가 그려지지 않고 주제가 빨리빨리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제 강의가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을 거고, 저희는 What, Why, How라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타마라 먼즈너.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저희 주교재를 쓰신 분이에요. 그 교재가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하이 레벨에서 제가 여러분들 길을 잃지 않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What 같은 경우에 뭐냐면 결국은 데이터예요. 뭘 보여줄 건지.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은 무엇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셋 타입은 무엇이 있고, 그리고 뭐 데이터의 특성들, 그리고 데이터 어트리뷰트의 특성은 무엇이 있고, 뭐 오더링 디렉션은 뭐가 있는지 대해서 먼저 이렇게 바로 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Why는 뭐냐면 사용자가 왜 시각화를 쓰는가, 결국 사용자가 수행하고 싶은 과업이겠죠, 태스크겠죠. 그래서 Why는 태스크 앱스트랙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하고 싶은지, 사용자가 뭐 발견을 하고 싶은지, 발표를 하고 싶은지, 그냥 즐기고 싶은지, 뭐 사용자가 검색을 할 때 뭐 룩업을 하는지, 브라우저를 하는지, 로케이트 하는지 다르거든요, 의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부분 다 여기일 거예요. How인데요. How는 뭐냐면 결국 시각화 시스템이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하는지, 결국은 이제 이걸 EDM 앱스트랙션을 부르는데 시각화 기법들에 대해서 어떤 게 있고, 테이블을 하려 그러면 뭐 어레인지를 해야 되고, 어레인지를 뭐 다른 데는 어떻게 쓰면 되고, 맵을 하려 그러면은 뭐 컬러를 쓸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매니플레이트, 인터랙션 어떻게 하는지, 패셋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여기서 이 빅피처를 조금씩 제가 커버를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수업 내용이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